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PS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구병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제한된 라벨 정보만 존재할 때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라벨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퓨전 러닝 방식,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표면의 결함을 검출하는 태스크의 범위는 결함의 형태, 위치, 나아가 종류까지를 분할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주관에 따라 탐지했을 시에는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정확했었습니다. 그 후 딥러닝이 부상하며 색감, 질감, 형태 피처를 기반으로 이미지 분류를 통해 결함을 분할해주고자 했는데 이는 의미론적인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했으며 복잡한 배경 또한 고려해주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픽셀 단위로 라벨링을 수행하여 형태와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분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해당 태스크의 단점은 많은 양의 어노테이티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객체가 존재할 때 객체가 존재하는 위치의 픽셀 값이 전부 주어져야 모델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라벨링하는 작업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또한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라벨 정보를 사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방식, 비지도 방식, 퓨전 러닝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퓨전 러닝 방식과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퓨샷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for Industrial Defect Recognition입니다. 해당 연구는 픽셀 바이 픽셀 어노테이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디펙트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 퓨샷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실험에는 인더스트리얼 인스펙션 데이터셋들을 합친 인더스트리얼 5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디펙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자 퓨전 러닝에서 나오는 시밀러리티와 디퍼런스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의 서론입니다. 사람은 처음 보는 이미지여도 이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표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배워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당 이미지의 까만 부분이 결함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은 물체 간의 시밀러리티와 디퍼런스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접목시킨 방법론이 퓨전 러닝입니다. 본 세미나는 퓨전 러닝이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컨셉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퓨전 러닝은 10개 미만의 한정된 샘플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메타 러닝의 일종으로 분류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방법을 합숙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말장난 같을 수는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 그림을 보시면 해달 2장, 수달 2장의 사진이 있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높은 확률로 이 그림은 수달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은 단 4장으로 학습해서는 좋은 분류 성능을 거둘 수 없습니다. 퓨전 러닝의 기본 학습 방법은 유사성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미리 서포트 셋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어놓고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놓는다면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도학습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지도학습에서는 트레이닝 셋에 있는 클래스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이지만 퓨전 러닝은 트레이닝 셋에 없는 클래스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전이학습과의 비교도 단골 문제로 나오곤 하는데 조금은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점을 찾자면 퓨전 러닝은 반드시 파인 튜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퓨전 러닝에서도 언급했듯 트레인과 테스트 셋에는 겹치지 않도록 클래스들의 제품들을 배분합니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본 연구에서는 K개의 노멀 샘플들을 서포트 셋으로 넣고 쿼리 이미지로 결함이 존재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퓨전 러닝이라면 적게 남아있는 결함 이미지를 서포트 셋에 사용해서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결함을 탐지할 테지만 여기서 본 저자는 많은 양의 노멀 샘플들로부터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결함을 탐지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4단계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모델의 학습은 레지넷의 레이어, 그리고 K샷 이미지,
레지넷의 블락 단위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 코드 또한 같은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함이 있는 쿼리 이미지와 정상 이미지 셋의 집합인 서포트 셋으로부터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피처는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제품들별로 같은 스케일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 쿼리 피처와 서포트 피처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쿼리 피처와 가장 가까운 서포트 피처로 쿼리 피처를 대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이어 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피처들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존의 쿼리 피처와 대체된 피처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노멀라이즈합니다. 해당 과정까지 거친다면 레이어 단에서 기존 쿼리 피처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정상 이미지의 어떤 부분과 차이가 나는지를 L2 디스턴스를 통해 짐작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레이어 단에서 거리를 계산했다면 모든 레이어에서의 거리를 컨캣하여 레이어 컨볼루션을 거쳐서 다음 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다음은 K샷의 샷별로 모든 레이어에서의 거리를 다시 샷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고 이는 다음 블락으로 넘길 수 있도록 됩니다. 이제 레지넷의 모든 블락에 대해서 샷별로 거친 거리를 평균 내어서 전달받고 블락별로 블락 디스턴스가 계산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블락에서의 계산된 거리를 디코더에 넣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결함의 위치가 세그멘테이션 되게 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MVTech AD, 컬렉터, SDD, 마그네틱 타일 이펙트, RSDD, BS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인더스트리얼 5 데이터셋입니다. 총 4번의 폴드에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고 각 폴드에서 사용된 물체는 서로 다릅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모든 폴드에서 제한 방법론이 기존의 퓨전 세그멘테이션 방법론보다 월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샷일 때보다 5샷일 때의 성능이 좋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제한된 이미지 데이터셋 상황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L2 거리 외에도 코사인 거리, 프로토 거리, 그리고 이 셋을 합친 거리를 비교했는데 L2 디스턴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거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L2 디스턴스를 적용했을 시에는 액티베이션 맵을 살펴보면 배경이 쿨톤이고 객체가 있는 부분이 웜톤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며 코사인 디스턴스를 적용했을 시에는 배경이 웜톤, 객체가 있는 부분이 쿨톤임을 주목했습니다. 해당 결과가 세그멘테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자는 주장합니다. 바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Self-Supervised Equivalent Attention Mechanism for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줄여서 SEM이라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는 정확히는 결함을 찾는 연구는 아니고 내추럴 이미지에서 이미지 라벨만을 사용해서 객체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논문과의 차이점은 첫 번째 논문은 픽셀 바이 픽셀 어노테이션이 소수 존재할 때입니다. SEM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즉 이미지 라벨만 있는 상황에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수도 라벨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캠을 수도 라벨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컨시스턴시 문제를 셀프 슈퍼바이스드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픽셀 코릴레이션 모듈을 제안하였습니다. 로스를 3가지 만들어 놓고 이를 합치는 방식으로 구현했고 이미지 태스크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파스칼 VOC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제가 직접 구현해 보았는데 표면 검출 데이터셋 MIAD에 직접 적용해 보았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탐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논문의 서론입니다. 캠은 수도 라벨로 사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체의 가장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파트에만 집중하는 언더 액티베이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이 비행기의 머리와 꼬리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하게 배경에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오버 액티베이션 문제라고 하며 아래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컨시스턴시 문제인데 이미지 크기가 변할 때 캠이 집중하는 부분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아래 비행기 그림도 동일한 그림들임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다르게 했을 시에
캠이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캠을 수도 라벨로 사용해서 WSSS, 즉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연구를 진행하는 여러 연구들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Under Activation, Over Activation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했지만 세 번째 문제, Inconsistency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소홀했고 이를 SIM 논문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아래에 용어 정리를 좀 해두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와 이미지 분류를 할 때 학습되는 가중치가 같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캠을 이용해서 WSSS 연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논문에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이미지의 어떠한 변형을 거쳐도 같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지 분류의 경우 여기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거친 후에 풀링을 거쳐서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미지만 잘 분류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인 변환을 거친 후에 세그멘테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거친 후에 앞인 변환을 거친 결과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인 변환의 경우 제가 오른쪽 그림에 가져왔는데 위치를 변화시키는 트랜슬레이트, 회전시키는 로테이트, 뒤집는 리플렉트, 기울이게 하는 시어, 그리고 스케일 변화를 주는 거, 이 정도가 앞인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펑션과 세그멘테이션 펑션이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퀴베리언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식은 복잡하지 않고 아래 간단한 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모델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로스에 이를 적용해서 활용합니다. 앞선 방식으로 인컨시스턴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겠지만 캠이 불확실한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자는 픽셀 커릴레이션 모듈을 추가합니다. 복잡한 방식은 아니고 기존 이미지의 픽셀별로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기존 캠에 접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컨텍스트한 정보가 포착 가능하며 픽셀와이즈 프레딕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로 세로 픽셀별로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이를 오리지널 캠과 컴캣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본 논문은 앞서 제안한 방법들을 전부 고려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로스를 마련해 놓고 합치게 됩니다. 첫 번째 로스는 클래스 로스로 일단 캠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분류를 잘하도록 규제하는 로스입니다. 이는 오리지널 이미지와 앞인 변환을 거친 이미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ER 로스가 있는데 이는 Equivariant Regularization 로스로 오리지널 이미지와 앞인 변환을 거친 이미지의 캠이 유사해지도록 규제를 걸어주는 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ECR 로스는 오리지널 이미지의 PCM을 거친 캠과 앞인 변환된 이미지의 기본 캠, 그리고 반대로 앞인 변환을 거친 이미지의 PCM을 거친 캠과 기본 이미지의 기본 캠이 유사해지도록 이 네 개가 결국은 유사해지도록 규제해주는 로스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의 여러 클래스에서 대부분 심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클래스별로 성능 격차가 큽니다. 이건 내추럴 이미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MIOU가 81.9로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의자, 체어의 경우 29.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WSSS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도 이 논문이 나왔을 때가 2020년인데 그때 당시에 SIM 모델이 소타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인 변환별로 성능 차이를 보면은 리스케일링, 스케일링이 있을 때 확실히 성능이 증가했으며 다른 앞인 변환, 여기서는 플립,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과 비교를 했는데 다른 앞인 변환은 추가해주면 성능이 약간 상승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이 가장 유의미한 앞인 변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자는 기본 캠에다가 이 심을 적용한 방식이 그래드 캠 보다도 좋은 성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에 심을 추가했을 시의 결과를 시각화해 보면은 왼쪽 그림의 네 번째 그림과 같이 골고루 잘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언더 액티베이션 문제, 오버 액티베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심은
equivariant regularization 텀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픽셀 바이 픽셀 어노테이션 라벨이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 디펙트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한 여러 접근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심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클래스 레벨의 라벨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라벨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내추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최근 디펙트 세그멘테이션에도 여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펙트 세그멘테이션에서 WSS를 적용할 때 지금은 어느 위치인지 어떤 형태인지만을 인식하는 단계인데 디펙의 종류까지 잘 고려해주는 경우는 아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이 있습니다. 디펙트 세그멘테이션에는 디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WSS에서 그렇게 많이 고려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러닝 방식처럼 이미지가 적을 때도 간단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 세미나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